홍수정의 유튜브 홍수정입니다. 고주파 치료는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침 생검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상상하기 쉬우실 거예요. 혹을 타겟으로 해서 주사기처럼 생긴 바늘 끝이 전극으로 작용하는 라인을 타고 침 끝에 고주파의 열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침 검사하는 바늘이 들어가서 혹의 주변 구석구석을 한 번씩 전기 자극과 함께 찍 하면서 혹의 벽부터 내부까지 노출을 하는 방법이라 시술 준비 시간 소독을 제외하면 5분, 10분? 혹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전극의 끝이 지져야 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오래 걸리겠지만 혹의 사이즈가 작다면 5분에서 10분이면 거의 고주파를 노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지혈 잘 되는 거 확인하고 관찰하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르고 뭐 시술이라고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혈이 잘 되고 얘기로 들어보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모든 시술은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전극을 통해서 고주파가 노출될 때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기관지 주변이라든지 신경 근처라든지 갑상선을 덮고 있는 갑상선 막 근처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이 화상은 열에 의한 거라기보단 고주파에 의한 화상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고주파 치료를 하다가 예를 들어 목소리가 변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되돌이 후두 신경이라는 혹은 성대와의 움직임, 기관지 근처 이런 위험 부위 같은 데는 주의를 기울여서 시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일상생활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찰을 하고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또 드물게 일어나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이제 혹이 고주파를 하고 고름주머니처럼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럼 갑상선 안에 예기치 않게 농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름주머니를 치료하느라고 고생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리고 고주파 치료로 인해서 혹이 파열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숱한 사람들은 효과를 많이 보고 별일이 없지만 매우 드물게는 그런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주파 치료, 특히 갑상선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갑상선 암에는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단 손대 볼 수 없는 갑상선 암 종에 대해서는 고주파 치료를 하기도 해요. 첫 번째는 무조건 수술로 암을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재발이나 진행이 너무 빠른 경우는 고주파로 증상적인 치료를 해나갈 수는 있죠. 그래서 고주파 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한다면 갑상선 암인 경우에는 고주파를 아직은 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절의 크기, 이 크기 이하는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하지 마라 라는 갑상선 학회의 권고안은 없어요. 갑상선의 혹이 양성 결절인데 너무 작아서 티도 안 나. 그리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굳이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갑상선 결절의 고주파 치료해야만 하는 크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질문의 답은 없어요. 크기에 제한은 없고 불편하다든지 미용적으로 너무 티가 나서 줄이고 싶다든지 혹은 기관지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나비 모양의 장기가 너무 커져서 기관지를 좁힌다든지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식도 쪽에서 음식 넘어갈 때마다 암도 아닌 혹이 자꾸 걸린다든지 이런 증상적인 요구가 있으면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더라도 고주파로 혹을 줄였을 때 만족도가 올라가겠죠.